전화 오면 바로 얘기해요. 네. 연말 연시라 많이 바쁘시죠, 다들? 아. 혹시 아이들 만약에 학강하시면서 그 언니 되는 분이 전공이 뭐세요? 큰언니가 정학이랑 피아노, 성악. 작은 언니가 바이올린이랑 피아노. 오, 그렇군요. 저도 음악하는 사람들 좀 아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네? 호빙 좀. 그래요? 응. 제가 이제 공부 봐주고 있는 분당의 엄마가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세계 특강을 나가요. 세계 대학에 서울대, 침신대, 경원 가천대. 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애기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이제 저 데리고 여기 왔었어요. 근데 내가 오지 말고 내가 가고 있는데 한번 특강 와서 지난번에 우리 단일 학교 할 때 그 엄마가 특강을 한번 해줬는데 애들이 의외로 음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발성을 발성이나 여기는 가져왔어요. 언니 해놓은 거 아니에요? 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세요. 그래요? 너무 여긴 없어서. 음악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 아이들 그래요? 배우러 다녀요. 어디로요? 용문으로 하진이하고 하윤이는 첼로 배우고요. 옛날에 여기 피아노 학원이 언니는 있었거든. 바이올린. 지금 그때 우리 세 명은 다 그때 다 배웠어요 여기서 피아노. 여기 있었죠? 있었어요 피아노 학원. 있었는데 학교가 아니고? 사정이 생겨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우연한 건 아니고 사정 때문에 못하게 해요. 저는 이제 음악적 재능이 없고 제가 이제 아는 분이 또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머니가 이제 그분이 강의는 안 돼요. 왜냐면 피아노는 배우고 근데 이제 그때 한번 애들 해주니까 애들이 원포인트 레슨 같이. 네, 애들이 그 단일 학교 때 성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는 많이 바쁘게 하는데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다행히 오페라 가수이기도 해요. 오페라 가수이기도 한데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그냥 이제 부모님 개인적으로 알긴 알았는데 이제 가르치는 엄마여서 그냥 이렇게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뭐 이제 학교는 뭐 그래도 잘 저하셨는데 좀 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근데 원래 교수 갈 수 있는 이분이 되게 정의로워요. 그래갖고 그만큼의 이것도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저거 해서 아직 교수는 안 되셨지만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한번 우리 아이들 이거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독서스쿨 하는 거 아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특강 한번 해주세요 하면은 뭐 그분은 언제든지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음악에 되게 근데 음악과 수학과 많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음악을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죠. 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박자, 음표 뭐 이런 거죠. 네. 자, 오늘 13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요거 하고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다 읽으셨죠? 네. 다 안 읽으셔도 다 읽으셨다 하세요. 네. 너무 편하다. 거짓말을 네. 아이들한테 제가 다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전에 먼저 어떤 그 시사 신문에 한번 연재로 나온 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할 거예요. 한 주는 이제 우리 자체 인문학이고 한 주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준비할지 같이. 그래서 자녀 교육, 부모가 먼저 공부하라 이래 돼 있어요. 부모가 먼저 배움에 앞장서면 자녀 교육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애들은 학년기 다 지났고 뭐 대학생인데 뭘 내가 아니에요. 애들은 끝까지 부모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그 삶이 아이들의 삶이 바뀌는 거는 부모가 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바뀐대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책을 읽고 집에서 아버지가 공부하는 가정은 그 자녀들은 반드시 공부하게 돼 있대요. 엄마보다
아빠 효과가 더 크대요.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엄마도 물론 영향력이 있지만 왜 엄마보다 아빠일까요? 이건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도 지난번에 좀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엄마이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또 엄마래요. 아니에요?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대개의 모든 자녀는 엄마가 자기와 동일시 돼 있대. 한 몸으로 돼 있대. 어떤 뇌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자기화, 자기를 생각하는 뇌의 방점이 요 뒤쪽에 이렇게 있는데, 고기와 이렇게 내가 엄마를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나를 생각할 때 고기 뇌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엄마를 생각할 때도 꼭 똑같이 거기가 움직이는데요. 내가 엄마를 생각할 때도 자기. 그래서 엄마가 부끄러운 건 내가 부끄러운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엄마가 이렇게 막 뭘 말을 하려면은 엄마 하지 마. 내가 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동질화돼 있대요. 예, 왜냐면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도 태에서 나왔잖아요. 끊긴 했지만 나머지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엄마가 약간 이상한 짓,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이게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엄마가 바라보는 아빠 그리고 아버지, 이제 가장이거든요. 그 가장이 담배 피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애들도 흉내를 내는 거야. 술 딱 따르고, 술 이렇게 딱 따르고 있으면, 저 멋있어. 그래서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 보고 배운다. 그래서 컨셉을 갖추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컨셉이 뭐냐? 내가 집에 와서 컨셉은, 책 보는 컨셉이에요. 책 보다 자더라도 책 보는 컨셉이에요. 제가 그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큰 놈이 아기 때, 이제 제가 그 한참 학원 강의 할 때인데, 이제 퇴근을 막 새벽에 해요. 왜냐면 이제 저녁 강의를 하고 새벽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책을 안 보고, 왜냐면 책을 봐봤자 이 꼬맹이가 와서 다 찢어버려요, 막. 그래서 막 아빠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안 보고 뭐 했냐면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메이저리그 막 그때 막 박찬호 막 한참 날릴 때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딱 보고 있으면, 근데 어느 날 내가 충격받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큰 놈이 엉금엉금 기어대면 리모컨을 들어갖고 아빠를 주는 거야. TV 틀라고. 보라고.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 애가 방해해도 집에서 내가 찢어지더라도 내가 책을 봐야 돼. 그래서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자, 정말 우리 학부모라면은 아빠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 컨셉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보다가 애가 딱 들어온다 그러면 책 보고 책 공부하고 있으라고. 애들은 뭐라고요? 보고 배운대요. 자, 여기 이제 안경옥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부모교육 전문가가 왜 됐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게 부모의 마땅한 역할이다. 부모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삶의 자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부모는 자녀의 본보기다. 자녀 교육 역시 마찬가지. 부모의 삶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된다. 부모 교육 전문가 안경호 씨는 부모가 아이들의 첫 번째 롤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항상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자녀들을 교육했던 안 씨, 대학 전일에 이 두 자녀를 둔 안경옥 씨를 만나 그만의 특별한 자녀 교육 방법을 들어봤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롤 모델이 돼야 된대요. 롤 모델. 그러니까 뭘 이뤘다는 게 아니고, 뭐 변호사 박사가 롤 모델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가. 그래서 이제 저도 한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개인 가회 할 때 되게 의사 자녀들 많이 했거든요.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그 의사신데 부부가 다 의사세요. 그 집안을 갔는데 아이가 거의 정신적으로 막 힘들 정도로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논술을 가르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아니 선생님, 제가 고려대학교 논술 출제위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출제위원이 자기 아들을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배우냐고요. 쟤는 안 됩니다. 벌써 아버지한테 낙인을 찍었어요, 애가. 예.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이제 고대에 갔지만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서울대에서 최초로 치의대를 개설한 기씨예요, 기씨. 거기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지의 동상이 서울대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의사 집안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대부분 다 의사. 왜 보통 한 집안에 목회자가 많은 목사들이 많이 나와요. 보고 잘하니까. 그리고 교사가 많아요. 이제 저희 집안은 교사가 이렇게 많았어요. 교사들이 좀 많고. 그러니까 따라가요. 의사가 많으면 그게 환경이에요, 환경이. 그래서, 근데 얘는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이거는 의사학이 속된 말로 그 아버지 말이에요. 글러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벌써 낙인을, 애가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와서 하는 거는 그냥 의사, 이렇게 종합병원이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종합병원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오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에서 뭐 하겠어요? 맨날 위스키 잔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를 증오할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엄마는 또 그게 너무 또 힘든 거야.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잖아요. 세상으로 성공했잖아요. 근데 얘한테 롤 모델이 안 돼요.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부모가 지금 내 부모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엄마가 되게 기뻐하는 일이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기쁘고 즐거우면 아이들 그 가정도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들도 힘들어한다고요.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야, 내가 너 때문에 가해도 하고, 내가 너 때문에 말이야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야,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예,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안경호 씨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습 코치 진로 직업 상담, 부모 교육 컨설팅, 자기 개발 등 교육 관련 강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교육계에서 활동한 지 벌써 20년이 됐다. 많은 이들에게 든든한 꿈 전도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안 씨는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배움과 도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까지 안 씨가 취득한 자격증만도 30개가 넘는다. 안 씨는 교육청에서 7년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코칭을 하고 있다.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맞춤식 공부법을 제시하며 아이들의 학습 진로부터 부모 상담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방황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이 안 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아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핵심인 만큼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혁신적인 교육방이 필요하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게 이 말이에요. 아이들,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창의 인재형이래요. 융합 창의 인재. 자, 여러분, 문과, 이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없어졌죠? 진짜요? 네. 예, 문이과 없어졌습니다. 예. 통합이야? 예. 근데 지금도 여전히 문과, 이과를 따지죠. 예. 대학 진학할 때는 문이과를 따집니다. 왜냐면 자기가 선택해서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왜 없었을까요? 왜? 다 필요하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아까 의사들은 자기소개서 하나 못 쓰는 거예요. 네. 글로 자기소개서 하나 못 쓰는 거예요. 뭐 많은 걸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기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과형은 머리는 되는데 그거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글 한 줄을 못 쓰는 거예요. 또 문과는 무슨 안내 책자 하나 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연산이나 수리에 너무,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걸 통합해야 된다. 근데 뭐 통합한다고 해서 통합되어지는 건 아닌데, 그런 면에서 이제 창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도 아이들이 그런 거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자꾸 따져요. 문과형이다, 이과형이다. 이제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것이 다 융합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 논술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수학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같이 그거를 도표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은 표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표만 나오면 집중력이 확 흐트러지는 거예요. 표만 나오면은.
또뭐 이과 애들은 표만 나오면 좋은데 막 글이 엄청 많으면 뭐예요? 막 난독증 막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창의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교육이 전반적인 거 모든 것을 소통하고 모든 것을 이제 그 트랜스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쪽도 볼 수 있고 이쪽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창의융합형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죠. 이 페이지 보면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주입식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토론과 발표, 팀 프로젝트와 같은 참여 중심 수업 환경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확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어요. 부모들의 경우 아직까지 아이들에게 학원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학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학원 20년 그 경력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절대 학원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딸이 메가스터디 간다고. 그래서 지가 한다니까 그냥 가서 해준 거지. 예, 학원의 90%는 다 기부하러 옵니다, 애들. 예, 학원비 내잖아요. 다 기부해, 기부. 나머지 10% 아이들, 그것도 10% 아니 5%. 이 정도 아이들만 사실은 공부하는 애들이고 전부 다 학원 와서 노는 거예요. 학원이 생활이 되고 학원이 라이프 스타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면 뭐예요? 문화가 없는 거 자기. 그러니까 방과후 문화가 없어져 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 자체가 이미 우리 이제 학원에 보내면 부모들 안심하죠. 얘가 공부하고 있다. 그래도 공부하는 곳에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맹목적인 학원 교육은 금물,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조성이 중요하다. 자, 자기주도 학습, DPI라고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요. 이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냈다고 하기엔 좀 너무 건방진 소리고, 이걸 제가 한 15년 전에 분당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모든 학원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주입식이야. 아이들한테 막 가르치고 지가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독서실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학원이 독서실이에요. 학원에 와. 그리고 애들 한 명씩 빼갖고 진도할 때마다 한 명씩 빼갖고 각 과목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가서 문제 풀어. 그 질문 또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주도 학습이라 하는데 사실은 반자기주도 학습이죠. 그래서 집에서 공부 안 하게. 자기가 거기서 문제 풀고 문제 바로 풀다가 막히면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 콜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강의는 뭐 일괄적으로 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대치동에서 이제 아파트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확장해서 이제 분당에서 많은 돈을 벌었죠. 저 말고 원장님들이.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다 그렇게 유행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모든 학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빠진 게 있어요. 여기 자기주도 학습은 어떤 프레임 안에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능 시험이나 내신이나 수능 내신의 범위 안에서 그 방법 안에서의 자기주도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자기주도는 뭐예요? 그거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물고기를 잡는데, 아이들이 물고기 잡는데 만약에 상어만 잡게 하면은 뭐 상어 전문가는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수능 전문가는 될 수 있고 수능의 문제는 잘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더 확장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머리와 영역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진짜 자기주도가 뭐냐? 독서예요. 네, 독서. 그래서 독서가 지금 여러분 아이들 이제 책 읽고 오고 제가 그 3,000페이지 막 선물 준다 그랬잖아요. 그 당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책을 무지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그 사고력 과정에서 가면 스킬을 안 배워도 기술을 안 배워도 보여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 큰 아이에 대한 미련이 있어, 아쉬움이. 얘는요 비문학을 이렇게 주잖아요. 답을 엄청 빨리 찾아냅니다. 이게 한 지문이 딱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언어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 운전할 때 다 운전하시니까 초행길은 어때요? 힘들죠. 예, 뭐 내비게이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 더디죠. 더디죠. 두 번째 그 길 가면 낫죠 좀. 네, 10번 가면 야, 그냥 내비게이션도 안 켜요. 그리고 뭐 맞아. 룰루라면 천천히 걸어간다. 그죠? 공부 이거 똑같아요. 아, 진짜. 무슨 말이냐면 독서를 계속하면 그 어휘와 용어들이 계속 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 많은 용어들이 반복해서 들어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문장이 보이고, 그래서 문장을 하나하나 단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문장이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요? 문단이 보이는 거예요.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독서를 어휘력이 엄청 늘면, 어휘력이 굉장히 늘면, 왜 우리 영어가 그래, 영어가. 영어가 단어가 많이 보이면 문법을 몰라도 해석이 돼요. 이게, 그렇구나. 저는 문법을 잘 몰라요. 그렇구나.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단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이게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어휘가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은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때 토론해야 된다. 뭐 이것도 중요해.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독서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많은 독서, 과다할 정도의 많은 독서와, 왜냐면 지금 뭐 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인풋해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근데 그 집어넣으면 집어넣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어떤 걸, 서로 상호작용한다고요. 아이들이 사고를 하거든요. 책 내용이 들어가면 사고가 이루어져요. 사고가. 커피래요? 물 없을까요? 물 있어요. 따뜻하게 차갑게. 네, 어떻게? 네, 중간. 따뜻하게,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서 엄청난 독서량이 완전히 그 안에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님들도 이제 책을 자꾸 읽다 보면 그 안에서 계속 어떤 사고 영역이 계속 만들어지고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상당한 독서가 필요해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게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완전히 그 시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사실은 그 안에 국어만이 아니에요. 다른 영역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 2페이지 파란색 볼까요? 본격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실현하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제 이 친구가 보면 중3 때 중위권을 못 넘겼대요. 늘 중위권 성적 유지했던 딸이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에 때 전교 5등을 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엄마가 이제 도서관 가고 시사적인 거 읽게 하고 독서하게 한 거죠. 자, 스스로 목표의식을 갖고 공부에 임하는 딸의 모습에 엄마의 간섭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안 씨의 특별한 교육법은 바로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공부할 때는 장소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적어도 안 씨에게 그랬다. 그는 마치 편안한 잠자리를 찾는 것처럼 공부 장소가 중요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보면 저는 아이들을 매번 도서관에 데려가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주 노출시켰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사람, 우리 얼마나 좋아요. 이 도서관 쓰는 사람이 없어요? 네. 얼마나. 제가 여기 와서 도서관 큰 거에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거에 위로를 못 받았어요. 그 어떤 것도. 근데 도서관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와 저희 가족은 일주일에 막 6권, 7권씩 빌려갔죠. 물론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빌려가서. 그리고 새 책도 이렇게 신간으로 바로바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예.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애용을 안 해서 그렇지. 자, 도서관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는 대로 바뀐다고. 도서관의 면학 분위기 흡수돼 집중력이 발현될 것을 믿었어요. 아이들이 좋은 학습 환경에 익숙해지고 체화될 수 있도록 틈이 날 때마다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에 자신의 과제물을 해결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학교 과제물 외에도 제가 매일 아이들에게 내주는 과제가 있었어요. 자, 시사지를 읽고, 이제 시사지, 뭐, 신문도 될 수 있고요. 뭐, 잡지도 될 수 있고, 사회 이슈 한 가지를 설정해 토의를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제 범위, 하루 할당량을 정해줬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공부했을까요? 엄마 진짜. 그죠? 존경스럽죠. 예. 엄마가 이렇게 해야
그 열매가 자녀에게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 공동체를 통해서 자꾸 도전받아야 됩니다. 자, 놀라운 교육 성과로는 시사지와 성경 읽기인데, 이렇듯 안 씨는 아이를 저절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공부 습관을 들이는 데 집중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교법은 성경 읽기를 권했다. 안 씨는 성경을 두고 가장 다양한 표현력을 지닌 멋진 문학 작품이라 생각했다. 종교를 떠나서 그 어떤 책보다 성경을 읽히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여겼다. 안 씨는 특히 시사지와 성경 읽기를 계속 지도했던 게 자녀 교육에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고 자신한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주도 학습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됐다. 이제 성경 읽기, 저희도 이제 우리 왜 독서 스쿨의 중등부, 중등부, 초등부 반에 시작을 그 성경 읽기로 해요. 그래서 쫙 읽고 없애버려요. 그거를 딱 지워요. 그리고 방금 읽은 걸 퀴즈를 내요. 그게 집중력이에요. 그게 암기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용어가 거기 들어있는지. 근데 이제 왜 이제 성경 읽기냐면, 여러분 유럽이나 서양의 역사의 모든 베이스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그 흐름을, 이렇게 그 스토리의 흐름을 알면 웬만한 이제 어떤 사고에 이런 것에, 왜냐면 그 바탕으로 사고가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들이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이걸 이제 문학이나 사상으로 봤을 때, 성경적 사상과 문학이 그 안에 쫙 깔려 있거든요.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종교는 그 안에 뭐죠?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념이 있어요. 이데올로기. 근데 이제 불교는 제가 이제 불교도 공부를 해봤지만, 불교는 사실은 자기 안으로 쓰면은 네거티브적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인생 공수의 공수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크게 노력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모든 캄보디아나 이런 국가는 뭐 어때요? 삶 자체가 적극적이지 않고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안으로 침전에 있어서 삶 자체나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도 가봤는데 그분들의 삶의 자체는 그냥 자연에 맡기고, 이제 여러분 그 공술의 공수 다 공이야, 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 사고가는 제가 뭐 기독교 목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진취적이죠. 적극적이에요. 투쟁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발전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념 자체가, 정서적인 것 자체가 틀리고, 그렇게 이제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읽을 때 그 베이스와 배경과 정서까지도 스며들어요. 여러분, 책 한 권 읽고 나면 어때요? 책 한 권 읽었을 때 그 책이 되게 감동적이면 그 책이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쳐요? 내가 할 수 있는, 실천해야겠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가 오죠.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싹 스며들죠. 뭐 감동적인 건 뭐냐면 그 책에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고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은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한테 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누적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뭐 성경만 읽으라 소리는 아니에요. 다른 것도 읽을 수 있습니다. 불경. 근데 이제 책이 없죠. 어떻게 해석을 천수경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곧 제가 1월 중순에 우리 서당 4기로 장자와 노자를 특강합니다. 장자와 노자. 이제 무의자연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이기 때문에 배워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객관화 시키면 되는 거죠. 자, 중3 이후로 학원을 다닌 적 없던 딸아이가 중앙대 수시 논술을 바로 합격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로 독서 논술을 시키지 않았어요. 단지 시사지와 성경 읽기를 매일 실천했습니다. 밑에 파란색이요. 엄마들은 자기의 학습에 깨어있고 체계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잘 기울일 수 있다고 확신해요. 부모 먼저 행동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엄마가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당연히 엄마의 모습을 닮습니다. 자, 목표는 작은 단위부터 차근차근 세워야. 자녀 첫 번째 롤모델은 부모여야 합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부모여야 합니다. 따라간다는 거죠. 밑에 파란색. 아이들은 엄마의 행동을 보고 자라며 엄마의 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부모는 아이들의 첫 번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엄마의 말에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엄마의 교육 방침에 힘을 보태려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고민이 많은 엄마에게 독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서 책 읽는 것부터 시작해 나를 먼저 깨우십시오. 독서와 자기개발, 자격증 등 아이들이 끊임없이 공부하며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언젠가 반드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 5가지 사랑의 연애 하고 뒤에 보세요. 제일 뒤에 8페이지. 다음에 읽을 책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책 제목 시작. 아이의 태도가 바뀌는 하루 한 줄을 인문학. 네. 네, 한 2-3주 줄 테니까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문학. 네, 인문학. 자, 이제 우리 5가지 사랑의 언어 오늘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5가지 사랑의 언어. 지난번에 한번 나눠봤죠. 5가지 사랑의 언어. 이제 남편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거. 네. 저도 이제 지난번에 저도 우리는 봉사. 네,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셨어요? 네? 물어보셨어요? 그럴걸요? 네. 자, 게리 체프먼. 자, 게리 체프먼 박사의 5가지 사랑의 언어는 1997년 출간 이후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좀 더 세밀한 상황에 적응시킨 책들이 연이어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상황에 적합한 다른 책도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문장 흔히들 들어봄직한 표현이죠.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는 사랑의 감정이 절정에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사랑의 감정에 취해서 결혼한 뒤 소위 콩깍지가 떨어진 현상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결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오랫동안 사는 부부들이 존재해요. 이 책의 저자 게리 체프먼 박사는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사랑은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이 보이죠? 결점이. 네. 우리 하윤이 엄마는 사윤이 아버지가 되게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아니요. 하윤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저 유경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 때 뵈셨나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생겼구나 그랬죠. 졸업식 때 얼마 며칠 예, 그렇게 잘생기셨다고. 갑자기 궁금해지네. 예. 예, 잘생겼다고. 네, 그죠.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결점이 보이는 거야. 예,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잘생겼었죠. 아닌가요? 아니요, 잘생겼죠.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점점 계속 보면 볼수록. 네. 지금 좀 살이 쪄가지고.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처음에 호기심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감정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진 건 아닌데 이제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사람은 그렇거든요. 세월이 지나가면 이렇게 우리가 감정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다 뭐가 돼요? 현실이 돼요. 예. 감정적인 현실이 되고 그리고 현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적응하느냐, 의지를 다지느냐, 포기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아내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자연스러운 일이라 해도 상대방의 원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진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게 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면 결혼 이후 사라졌다고 여겼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닌 진정한 성숙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 책의 5가지로 정리해 알려줍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게리 체프먼 저자가 수십 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아까 우리 알듯이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2번째 문단 보면 40년간 결혼 생활 상담을 한 후 나는 기본적인 5가지 사랑의 언어, 즉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법 5가지 있다고. 이제 이게 5가지가 샘플인 거지 이게 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르게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인정하는 말. 자, 가장 대표적으로 칭찬이 있어요. 칭찬을 드리면 그 말에 보답하고 싶어지죠, 그죠? 그래서 격려의 말, 또 칭찬과 격려 이런 말.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그 다음에 선물, 그죠? 그 다음에 봉사,
그다음에 스킨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내가 남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부부 관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데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도 이런 게 사랑의 관계가 언어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자, 뭐 그러면 이제 섭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부부 관계에서 제일 그래도 남편에게 핵심적으로 가장 그 이렇게 받고 싶은 게 뭐죠? 가장 받고 싶은 게 지난번에 인정하는 말. 아 인정하는 말, 네. 또 뭐죠? 인정하는 말 그리고 봉사. 집에서 일하는 거? 집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더 도와주고. 더 많이 도와주기를 그렇군요. 네, 또 뭐죠? 함께하는 시간 그렇죠, 맞아. 출퇴근 하시니까 네, 괜히 외로워 보여요, 갑자기. 진짜 너무 웃겨. 네, 뭐 같아요? 저도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직장 생활 하시나 보다, 그죠? 아, 주말 부부지. 그렇구나, 주말 부부. 그죠? 또 함께하면 또 싸우죠. 네, 미영자님 뭐 같아요? 저요? 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거 창의적이고. 아니 저는 나를 좀 이렇게 내가 이제 뭘 하겠다고 할 때요. 아니, 그게 인정하는 말이 들어가지고 인정하는 말을 될 수도 있죠. 뭘 내가 하고 싶어 이럴 때 이유를 좀 물어봐주고 그래 그러면 너가 진짜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줄 때 있잖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 무조건 안 돼. 그냥 칼같이 잘라요. 그래도 다 하잖아. 아니 그런데 그게 좀 하는 게 싸움이 많아. 아니 많지 않아요 정말로. 싸움이 일어나. 왜냐면 제가 남편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여기 잠깐을 보고 판단하는 거. 저는요 24시간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늘 같이 근데 있으니까 하루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근데 있죠. 사람들은 그거를 안 보고 뭐 이렇게 밖에서 뭐 활동 아니 제가요 지금 남편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근데 같이 있으니까. 그럼요 잠잘 때부터 시작해서 아침밥 먹고 가게에서 하루 종일 있다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남편이 아니죠.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동료로. 동료죠. 예. 그냥 이제 집에서도 이게 연관이 돼요. 직장 동료 그 팀워크 그 동지 있잖아요. 그게 또 집에까지 연결되지. 그러니까 이게 한 24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네. 이게 부부 같다는 느낌은 이게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 뭔가 했을 때 응원받고 싶은 거. 네. 또 어떻게? 아니 저는 있잖아 학부모 인문학인지 모르고 그냥 인문학 강의인 줄 알고 이제 네, 뭐 예. 했던데 저는 아니 뭐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도 하고 예, 하고. 근데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정말요? 아니 거의 많이 아는데 미영 씨는 모르는 난 모르지. 거의 네.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근데 안 하고 제가 69살이에요. 55년생. 그래가지고 그 대신 이제 제 조카들 제 동생이 이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40대서부터는 저희 조카들을 케어했죠. 이렇게 그거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둘 다 이제 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후회는 없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결혼 생활 안 한 거에 제가 대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사람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내가 네. 와, 이렇게 멋있다 막 이렇게 연애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놓쳤으면 내가 후회가 오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해. 아 진짜야 그 말은 그러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대단하시다. 후회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있고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어떤 사람들 막 수녀 분위기가 난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예수님과 지금 갑자기 그 결혼하셨네.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제가 저 학부모 인문학인데 내가 잘못 아니에요. 이건 다 인문학이에요. 그래도 저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학부모님들 조카들도 있으시니까. 다 이제 맨 막내가 이제 대학생이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또 애들이 태어났잖아요. 또 그게 우리 조카들한테 애가 태어났으니까 저도 이렇게 배워두면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남녀 사랑에 넘어서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누구를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인정받는 말이라든지 이런 게 내가
이 5가지 중에 그래도 네. 아, 이런 게 내가 좀 기분이 좋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선물 받은 거라든지 또 사람들 스킨십을 당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 봉사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 중에 아, 사람들이 저한테 줄 때 원하는 거. 예. 아, 인정이죠, 당연히. 인정하는 거죠. 우리 조카들이 우리 이모가 막, 나를 이렇게 했구나. 그런 그러니까. 건 인정해주고, 그런 거는 참 좋죠. 네, 맞아요. 그러시군요. 네. 네. 근데 배신당하고 막 그런 건 아직 몰랐기 때문에 우리 조카들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도 배신당한 이런 게 없어. 그래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다 크면은. 그런 게 아직 없으니까 그래도. 네. 네. 혹시 우리 어르신이 부러우세요? 부럽진 않겠죠. 뭐 부러워. 부러운 거 있어요? 멋있다. 어, 다른 자연스럽다. 삶을. 그렇지, 다른 사람이니까. 네. 속으로 아, 괜히 결혼했나 이런. 그건 아니죠. 다 저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한 건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한 건데. 네. 저도 한때 스님이나 신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신부님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네. 카톨릭이지만 가보진 않았지만 뭔가가 있잖아. 목사님하고 또 다른 그 신부님은 술 담배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글쎄. 그래서 신부를 할까? 그런데 이제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생각났어요. 제가 1월 달에는 이제 그 기도원을 좀 가요. 혼자서 기도원을 가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광고를 했어. 제가 그 교회에다가 1월 달에 3일 동안 기도원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사실은 뭐 기도원보다도 선배들도 만나서 목회에 대한 조언도 듣고 또 힘도 얻고 이렇게 항상 강원도 철원으로 가요. 대양수도원이라고. 그 이제 광고하고 났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나도 가야지. 왜 당신만 가? 그러더니 에? 제가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나? 아니 같이 이렇게 있는데 뭘 또 그런 좋아하신다. 네. 그러니까. 아유, 가서 시원하다 이렇게 안 하고 그래도 그치? 네. 가고 싶어 같이. 그래서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에게는 어떤 말을 어떤 이 중에 어떻게 어떤 표현이 여러분 자녀에게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한테요? 네. 애들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거 말하는 거죠. 아니요. 내가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 네. 자녀들 뭐 주는 거? 책 읽는 거. 우리 애들이 책을 읽는 거 스스로 알아서 책을 읽는 거.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 중에 예,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역시 학부모시군요. 네. 또 뭐 어떤 우리 아이가 어떤 게 좀 좋을 것 같아. 나는 기분 좋을 것 같아. 저 스킨십이요. 네네네. 남자애들이라 좀 덜하죠, 그게. 이제 고학년이 가면 갈수록 네.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민이가 이제 5학년이잖아요. 네. 하민이를 보니까 네. 이렇게 은근히 저한테서 이렇게 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민이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좀 느껴지는 게 약간 그런 거라서 아들과의 스킨십을 제가 먼저 막 그래서 일부러 더 하거든요. 근데 아들이 먼저 하지는 사실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가면 이제 예. 느껴져요. 엄마가 더 하면 애가 더 멀리 갑니다. 그럼 냅둘까요? 예, 이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가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근데 이제 막내는 조금 시간이 더 갈 거예요. 저는 막내하고도 지금 이제 우리가 고2인데 중학교 때까지 뽀뽀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내 그냥 해주고 하는데 이제는 아들 느끼자 일로 와봐. 느껴보자 아들을 이러면 아빠 거기서도 느끼면 되잖아. 텔레파시로 느껴서. 예, 이제 그 나이가 점점점 이제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이성을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다른 이성을 찾는 거 진짜 이제 이성적인 거죠. 네. 네, 또 어떤 자녀에게 어떤 스킬셋 보석엔 그래도 잘 하지 않나 지금? 근데 아빠가 너무 막 이렇게 되게 밀어요, 애한테. 뽀뽀해야지, 뭐. 오늘 막내니까 그렇구나. 뽀뽀 100번 해야지, 뭐 10번 해야지, 뭐 이러면서 안 해줄 거야, 삐질 거야, 아빠 나갈 거야, 집 나가, 막 이러면서 막 그거를 유도를 해요.
제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데 아빠가 그러니까 저까지 그러면 이제 얘가 완전히 그래가지고 조금 스킨십 그쵸. 뺏긴 느낌. 해요? 보고서긴 그럼? 거기는 해야서는 엄마 어깨 주물러줄까. 근데 좀 분위기 파악을 해서 조금 내가 좀 처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래도 엄마 그렇구나. 예, 막 그러네. 네. 경쟁해. 서로. 그렇구나. 또 어때요? 뭘 제일 아이한테? 여기에는 없는데 네. 요새 좀 짜증을 많이 내요. 저희가. 이렇게 정말 뉘앙스로도 아니면 억양으로도 아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그리고 첫 마디가 싫어 이렇게 하는데 결국 하긴 하는데 싫어 이렇게 되니까 싫어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아, 싫어. 좀 안 했으면 짜증? 네,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 이유남 씨 얘기 그 책 봤죠? 뇌가 지금 애들이 파충류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뛰어놀아야 되고, 막 확장해야 되고, 뭔가 누군가 날 공격하지 않나.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지금 어머니들은 이미 영장류를 넘어섰기 때문에 영장류와 파충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장류니까 어떻게 파충류를 잘 보호해 주셔요. 잘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스킨십이 굉장히 그거 하시거든요. 네. 또 자녀한테 저도 많이 컸지만 자녀들 그래도 스킨십이 항상 스킨십. 엄마들은 원하는 스킨십. 이제 저는 어제 건강 검진을 하러 갔어요. 딸이 따라갔어요. 딸이 이제 시험 다 보고 나서 그 이제 이 딸은 또 딸이더라고요. 이제 자꾸 챙기는 거예요. 아빠 가로 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마. 야, 엄마 투. 내가 그랬어요. 너 엄마 투지? 왜 따라왔어? 엄마 투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큰 놈은 또 큰 놈대로 그죠? 해갖고 이제 이 깊이가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뭘 가족 회의 하거든요. 가끔가다 가족 회의하면 얘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딸대로 이제 자기 욕심은 있지만 그래도 아빠의 막내는 또 막내 나름대로인데 제가 가장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지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일부러 지각하는 것 같아.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일부러 지각하는 것 같아. 걔네들은 뭐라는지 아빠 예화로 제발 우리 좀 쓰지 마. 서로 이제 그런 갈등 관계가 있는데 그죠? 우리도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원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거 있는데 가장 큰 대전제는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가장 그 어려운 점이 바로 뭐냐면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는 것 때문에 그죠? 불통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언어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언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언어. 자, 알아맞추면 선물입니다. 성탄 선물 어머니들이 드릴게요. 예? 태도. 태도. 또 눈빛. 텔레파신가 봐요. 눈빛. 또 뭐야? 또 마음. 또 원하는 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스킨십. 스킨십. 끝까지 스킨십. 내가 애들 데리고 교육을 시켜야 돼. 야, 엄마 좀 어떻게 엄마 좀 안아드려. 말이 아니죠, 말이. 예. 뭐라고요? 공감해주는. 맞아. 어머. 아니 공감 말로 하는 건데. 공감 아니요. 말 이상이죠. 공감 능력, 공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대가 공감 능력이 없어서 비극이 일어나요. 그죠?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가족 간에서도 공감 능력이 없으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죠. 공감은 근데 뭐냐면 공통의 감정이거든요. 왜 우리가 가족에 누가 아프면 뭐 다 아프잖아요.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남보다 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도 사실은 이제 저 사람이 되게 힘들구나 지금. 그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어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공감 능력을 우리도 길러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길러주는 연습이 되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공감 능력이 커지잖아요. 놀랍게도 아이가 지능도 커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뭐랄까 호혜적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뇌 작용에 되게 긍정적인 신호를 준대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따뜻한 마음인 거죠. 이제 연말연시가 돼서 저희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성탄 모든 헌금은 이제 불의주로 다 돌려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만약에 이번 달에 이제 봉투에다가 구제 헌금 쓰면 그거는 전부 다 해서 이제 우리가 매년 동사무소에다가 이제 맡겨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거기에 성도들도 공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냐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헌금액이 들어와요. 똑같은데도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봄에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 전에 이제 사순절이라고 고난 주간에 또 그걸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100만 원 생각했는데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또 들어왔어요.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어렵고 누군가 힘들게 살면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인데 사랑의 5가지 언어의 가장 최고의 언어는 공감 능력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나이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뭐 하냐면 과목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볼 건데 이제 다음 주에 격주로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요 나이 때는 지금 보편적으로 얘가 무엇을 필요로 할까? 어떤 것을 요구할까?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무엇을 요구할까? 무엇을 원할까? 그거죠. 그걸 알면 그걸 읽게 되면 우리가 이 아이를 조금 건강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공부시키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부모들도 좀 발전하고 또 성숙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읽을 책, 아까 봤듯이 아이의 공부 태도가 바뀌는 하루 한 줄 읽느나 같이 읽어보면서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목요일 날 시간이 일정이 생겼어요. 연말연시라서. 그래서 휴강을 해도 되고요. 또 요일을 바꾸셔도 됩니다. 어머님들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 네. 한 주 쉴까요? 아니면 요일을 바꿔서 할까요? 저도 어차피 다음 주 목요일 날 어차피 안 됐는데 잘 됐어요. 학교 가야 돼서 잘 됐어요. 다른 날 화요일 날은 되세요, 그러면? 촌 가능합니다. 화요일 화요일 2시. 제가 안 돼요. 제가 학교 가야 돼요. 수요일 2시. 촌도요. 저도 괜찮습니다. 수요일 2시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 우선 수요일 2시로 잡아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